밤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폭우로 부산에 피해가 많았는데요. 특히 부산역 도시철도 역사와 인근 상가에는 몇 분 만에 물이 들어차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 상인들은 인근 하천 보건공사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딩 1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 겨우 의자와 테이블은 꺼냈지만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합니다. 바로 옆 약국에는 검은 봉지에 물에 젖은 약이 수북히 담겼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못 낼 지경입니다. 지금 어제 물이 무릎 바로 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국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약들 다 지금 못 쓰게 됐고요. 지하에도 물이 차면서 대형 냉장고 같은 전기 제품은 고물이 됐습니다. 냉동고, 냉장고 세대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지라고 진짜 너무 큰 피해입니다. 진짜 너무 눈물이 날라 합니다, 진짜. 지하 상가에도 물난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80여 개 상가 모두 바닥에 물이 들면서 상품이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흙탕물 때문에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고 너무 막막하고. 삽시간에 물이 들어차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2, 3분 사이에 물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싹 가는 사이에 물이 또 2, 3분 만에 쫙 다 빠졌어요. 상인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초량천 보건공사로 물난리가 더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의 폭우는 견디는 위치였거든요. 청계천 같은 공사한다고 하는 저 공사 덕분에 이렇게 완전 요 상가가 다 잠긴 것 같아요. 이틀간 내린 비로 큰 피해를 본 부산역과 주변 지역.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결과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심의위의 중요 안건은 수사 계속할지 이 여부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이 10표, 그리고 불기소해야 한다는 찬성표가 11표로 나왔습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기소를 권고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거의 7시간 가까이 굉장히 장시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 표결로 권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2명이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이동재 전 기자는 수사 계속 그리고 기소 권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폭우 피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침수 피해를 겪은 부산 주민들은 가전제품도 새로 사고 겨우 수습하는 중에 또 폭우 피해가 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해운대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도 침수돼 주차돼 있던 수억 원대 슈퍼카 등 고급차 여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쓸려 들어와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차 여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급하게 차량을 빼내려는 입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승강기까지 고장나면서 50층이 넘는 건물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거의 반침수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도로 한쪽에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가득 쌓였습니다. 장롱 같은 가재 도구도 놓였습니다. 부산 동천 주변 상가와 주택에 하수가 역류해 물이 들어찬 겁니다. 트럭과 중장비까지 동원해서야 겨우 치웁니다. 앞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뒤에서는 정화조 쪽에서 물이 올라오고 양쪽에서 하니까 한 5분, 2, 3분 만에 다 차버린 거예요. 피해는 하천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2주 만에 물난리를 다시 겪으면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 물이 갑자기 차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치울 시간도 없이 차가지고 2주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1시간에 많게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 지역. 여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밤 10시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주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삼척에서는 주택 20여 채가 물에 잠겨 이재민 10여 명이 발생했고 강릉에서도 주택 4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강릉 옥계면 7번 국도 1.2km 구간에 물이 잠겨 통제됐다가 5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되는 등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평창군 봉평면 한 캠핑장에서 쓰러진 나무가 텐트를 덮치면서 야영객 3명이 다치는 등 강원 지역에서만 6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이라크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대거 귀국시켰는데 의심 증상자가 상당합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이나 수도권 산발적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호 기자입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 상당수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90명 가까이 되는데 무증상 확진 가능성도 있어 감염 규모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지금 집단 감염, 그러니까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관련 추가 환자가 37명에 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집단 감염으로 10여 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고 강서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부천시에 있는 성민 빌딩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외에 군부대 관련 환자도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신규 환자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단순히 국내와 해외를 무시하고 전체 숫자로 볼 경우에는 아마도 100건이 넘어갈. 확진자 101명이 나온 지난 4월 1일 이후 또다시 세 자릿수 가능성이 커질 정도로 상황이 엄중한 겁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라크나 러시아 선박 관련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전파 차단이 중요하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등 생활 방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공무원 중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확진된 사람은 A씨의 어머니고 함께 살던 A씨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단검사를 받고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본 전국의 감염자 증가세를 보면 코로나19 2차 확산기에 들어선 것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알아서 조심하라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도쿄에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진 진원지는 신주쿠 등지의 유흥가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객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도쿄도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감염세는 오히려 더 폭넓고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도쿄도는 경찰과 함께 유흥가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警視庁と都庁が連携をいたしまして、いわゆる風俗営業のお店に対しましての感染予防策の徹底を図るということでお話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하지만 도쿄도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돌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경찰을 동원해 별도의 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를 앞세운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주시한다는 말뿐 이런 상황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感染防止策をしっかり講じていない事業者、こうしたところに対してはですね、メリハリの効かせながら遵守してもらうように要請をし、 업소에 휴업 요청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요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긴급사태 당시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해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하자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처벌 규정을 넣는 등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아베 내각은 감염되지도 감염시키지도 말자는 공허한 말만 국민 앞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지금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저녁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확실히 감염자 수가 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기숙학원에 이어서 경주의 한 여고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역시 식중독균이 나왔는데요. 집단 증상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은 기숙학원 급식 시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500명 넘는 경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유증상자는 6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는 오는 31일까지 급식실 운영을 중단하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저희는 보고서에 일단 상황을 말씀드렸고 급식 중단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주시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생에게서 식중독균의 하나인 장흡착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거나 입원할 만큼 증상이 심각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소는 한꺼번에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학교 급식실에서 만든 음식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해서 보존식도 저희가 검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건 다음 주 정도 돼야지 검사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이천 기숙학원을 현장 점검한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기숙학원에서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합숙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 분야 그리고 중점적으로 소방이나 급식 위주로 해서 점검을. 다음 주부터 휴원한 4곳을 제외한 기숙학원 37곳의 급식시설과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선언한 민주당이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포럼을 열고 다음 주부터는 행정수도 TF 첫 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이슈 제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선언한 다음 날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150배 오른 데 반해 땅값은 3,000배나 올랐고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00% 높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을 고도 비만 상태로 진단하고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인데 그 영역이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라든가 산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수도권은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집중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분산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큰 밑그림에 서서히 살을 붙일 예정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되고 국토 발전의 불균형으로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대한민국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속도 내기를 바라보는 통합당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소속 의원은 거의 없고 영남과 충청권 소속 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에 대한 찬반 입장보다는 부동산 문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번 더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로서는 이슈를 잘 던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마냥 행정수도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을 미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문제와 맞물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정수도와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이 더 높은 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헌법을 개정하면 위헌 문제도 해결되고 청와대는 물론 대사관까지 다 세종시로 옮겨올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불복 절차가 없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감이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청문위원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회의실에서 퇴장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내부 추인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어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올렸지만 반대표가 투표 인원의 절반을 넘어 부결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지만 폭행을 부인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또 팀 내의 가혹행위를 모두 지켜본 동료 선수 한 명은 청문회에 위증이 있었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에게 우호적인 진술서를 쓴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경주시청팀에서 장 선수 다음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김모 코치는 김 감독의 폭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김규봉 감독이 폭행을 가했던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목격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한 달에는 3-4번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마치고 먼저 숙소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김 감독 밑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훈련받았던 한 선수가 참다 못해 위증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를 때리든 두 대를 때리든 하여튼 폭행을 하는 상황에는 웬만하면 수가 옆에 다 본 상황이 있었고 제가 김규봉 감독한테 죽을 만큼 맞았을 때도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게 였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증언합니다. 13년인가 14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윤정 선수하고 선수가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이제 제가 방 안에 들어가서 김규봉 감독한테 폭행을 당하고 대청동 숙소를 말하는 거고 남자 숙소를 말하는 거라. 다른 지역 철인 3종팀 감독인 이모 씨는 청문회에서 최 선수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 네. 그 최숙현 선수 옛날에도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A 선수는 이 감독의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새벽 운동을 하고
경북 최고 수영장 입구 앞에서 이 선수랑 최숙현 선수를 폭행을 한 걸 봤었어요. 폭행을 한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참석한 증인들은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며 엄중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죽음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청문회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는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는 다음 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들 증인에 대한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사건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최근엔 경기단체 임직원 명의로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국회에 전달됐는데요.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달라는 고소가 접수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달된 등기 우편물입니다. A4 2장짜리 호소문 형식의 글에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새 인물을 추대해 난국을 타게 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체육행정도 전혀 모르면서 회장직을 정관계와 불교 조계사 스님의 로비 자리로 이용하는 한심한 사람에게 체육회를 맡길 수 없다. IOC 위원이 영어 한마디를 못하니 국격이 무너졌다는 등 이기흥 회장에 대한 비난이 주 내용입니다. 체육회 산하 61개 경기단체 임직원 일동 명의로 전달된 이 편지글에 체육단체가 발끈, 괴문서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등은 67개 가맹단체 임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써 전체의 뜻을 호도했다면서 체육계 분열을 획책하는 정체불명 단체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연합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3전 우체국까지 다 나와 있다. 시간까지 다 나왔어요. 경찰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CCTV를 열어야죠. 고 최숙현 사태를 통해 체육회 책임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파벌과 권력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2월 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시기도 절묘합니다. 4천억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 국가 부처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OC와 대한체육회가 같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KOC하고 대한체육회는 분리 얘기가 나오는지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선택이 자칫 모함과 투서, 밥그릇 싸움 등 곁다리 알력 다툼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이번에는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투표 결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녁 9시가 가까워서야 끝났습니다.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전 기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표결했고 9명이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 많은 11명이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는 검찰 수사팀은 물론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의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모두 40분이 각각 주어졌는데 수사팀이나 변호인이 2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15분 동안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과연 이번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공모했느냐였는데요. 심의위원들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은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전 기자를 구속하며 수사에 힘을 얻는 듯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시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의 실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직 조선일보 기자가 무단으로 서울시 간부 사무실에 침입했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아침 7시쯤 서울시청사 9층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가 업무 관련 서류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송 실장 주도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A씨가 촬영한 서류가 해당 내용과 관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환자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슨 이야기냐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택시기사 최모 씨는 숨진 환자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신 건지. 하지만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땐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응급 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거나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가 적용된 최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처리하고 가라며 길을 막고 구급차 운행을 10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자가 숨지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던 사실도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구급차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병원 도착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최 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엔 지금까지 7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MBN이 종합편성 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종합편성 채널 MBN의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본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MBN 법인과 임원 3명을 기소했고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류호길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장승준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편 예비 승인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려던 것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으로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차명 계좌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하셨던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여러 사정 고려했는데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MBN 노조는 성명을 내고 불법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임원들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28,500명 정도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모두 7,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대 반대 14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대통령의 미군 감축 추진에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서 중국도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상호 공간 폐쇄까지 요구한 건 국교 정상화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중국이 이틀 만에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中方决定撤销对美国驻成都总领事馆的设立和运行许可，并对该总领事馆停止一切业务和活动提出具体要求。 청두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 지역인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 움직임에 대한 미국 총영사관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美驻成都总领馆的一些人员从事与其身份不符的活动，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的安全利益。 청두 미 총영사관이 상하이나 광저우 총영사관보다 비중이 작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뉴욕이나 LA 같은 주요 지역의 중국 공관을 폐쇄하지 않은 만큼 보복의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의 상호 공관 폐쇄 사태는 확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다른 중국 공관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직원 축소를 다음 카드로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의 상호 폐쇄 요구는 지난 1979년 미중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관계는 국교 정상화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교회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시설 폐쇄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출입문에는 방역 수칙이 적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교회를 찾았고 마스크 없이 성가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교회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교인도 고발 대상입니다. 확진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학조사에서 발견되어진 분들에 대해서 된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분은 최소한 3분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회와 함께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 등 불법 소규모 모임을 막기 위해 시민 신고 제도도 운용합니다. 신고에 따라 수사에 행정적, 사법적 조처가 내려진 경우 신고자에게 한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등 수영장 3곳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2곳입니다. 서울 강일 버스 공영 차고지가 축구장의 3.5배 규모의 숲과 행복주택, 생활기반 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당선작에 따르면 25,000 제곱미터 규모의 경사형 도시 숲이 조성되고 하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한 스마트 차고지가 건립됩니다.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를 허용합니다.
규제가 사라지면 서울 택시기사는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또 중형 택시에서 대형 고급 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북측과 접촉해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 사업과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 사업, 동북아 국제학술 대회 등을 벌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민간업체와 함께 북한강에서 관광 유람선을 운항합니다. 이르면 2022년 5월부터 100인승 규모 유람선이 설악면 선착장을 출발해서 청평면 고성리와 자라섬, 남이섬 등을 운항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속한 풍도가 역사탐방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의 역사적 의미와 풍광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서 역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립인천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3대 총장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천대 법인이사회가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창근 인천대 교수를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해서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재선거 등 추가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재능 개발 기회를 제공해서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인천 아이리더 제1기 성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리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아동 33명을 선발해서 2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진행했고 올해는 21명이 선발됐습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8대2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오는 2026년까지 334만 제곱미터 더해 3만 9천 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을 통한 국내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 32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배에 올랐던 국내 업체 직원 5명도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검역당국은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페트로1 선원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올랐던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 A씨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선원 일부가 증상을 보이자 선원 9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고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이 선박에 올랐던 국내 업체의 또 다른 직원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러시아 선박 선원을 매개로 한 국내 감염이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수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이 다 끝나면 이분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트로1을 포함해 지난 한 달 새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8척에서 모두 78명의 선원이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러시아 선박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부처에 있던 논의를 통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지정 여부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러시아 선박 페트로1은 지난 8일 부산항으로 들어와 선박 수리를 위해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YTN 손재호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증설에 찬성한다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날치기 결정이라며 발표를 막고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즉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를 앞둔 경주 간포읍 복지회관. 입구부터 주민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발표를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결국 예정된 결과 발표는 무산됐습니다. 결과 발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결과 발표는
유인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 145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렸습니다. 시민참여단은 3주 동안 맥스터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수의 학습 과정을 거친 끝에 81.4%가 추가 건설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증설을 반대하는 경주와 울산 지역 주민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경주 주민으로만 구성돼 원전 영향권에 있는 다른 주민 의견은 묵살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론화가 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수기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울산 시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발표한단 말입니까? 40년 가까이 가동한 월성원전은 맥스터 용량이 꽉 차 2022년 3월이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을 막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주민 찬성 의견으로 명분을 얻은 정부는 곧바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어긋나는 데다 탈핵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밤사이 폭우로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주민이 대피하는 등 경북 동해안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가 침수돼 70여 가구, 주민 13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화학연구그룹은 미세먼지가 폐에 섬유아세포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섬유아세포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72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세포를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정보를 활용해 산사태 발생 위치와 발생 시점, 피해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사태 연구팀이 개발한 사전 기상정보 연동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은 강우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산정된 예측 강우정보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위험 정도에 따라 조기경보 발령을 하게 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자사업 지원 방안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변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설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국간 협업과제 도출, 전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의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 계속 비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모레 아침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다른 지역은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도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장시간 진행이 됐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요. 반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연일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만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통합당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